꼭 완치되셔서 꿈도 이루는 모습도 보여주세요. 살기 위해 찾아온 한국. 그런데 살고 싶어요. 가수가 되기 위해 하루하루 노력하는 미국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은 최근 몸 상태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요. 미국 의술이 최고라고 맹신하던 이 여성은 얼마 후 한국의 병원에서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녀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스텔라, 가수 준비하는 건 좋은데 건강도 챙겨가면서 해. 요즘 왜 그렇게 밥을 적게 먹는 거야? 그러다 몸 상해. 미국 병원도 사람이 운영하는 사업체야. 너처럼 미국 병원 의사들이 모든 병을 고쳐준다고 생각하면 곤란해.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가수로 데뷔하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미국 여성입니다. 저는 3년을 사귄 한국인 남자친구가 있는데요. 제 남자친구는 제가 요즘 밥을 적게 먹는다고 잔소리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사실 제가 요즘 밥을 많이 먹지 않는 것은 다이어트를 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얼마 전부터 식사를 할 때 목에 이물감이 있고 불편한 느낌이 들어서이죠. 안 그래도 오늘 이 문제 때문에 동네 내과에 진료 예약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스텔라 씨, 요즘 뭐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자극적인 음식들을 자주 드시나요? 아무래도 식도 쪽의 염증 같습니다. 식도염 약을 처방해 드리겠습니다. 내과 의사 선생님은 제 증상을 식도염으로 판단하시고 약을 처방해 주었습니다. 약 처방전을 받기 위해 기다리는 중 TV에서는 요즘 한창인 기몰이 중인 가수의 데뷔곡 무대가 펼쳐지고 있었어요. 저와 비슷한 나이대의 여자 가수였는데 뛰어난 가창력으로 공개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 이번에 데뷔를 했죠. 저는 넋이 나간 채로 그녀의 무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언젠가는 저런 무대에서 멋지게 노래를 부르는 상상을 하고 있었죠. 제가 가수가 되기 위해 준비한 기간도 어느덧 5년째입니다. 주변에서는 슬슬 포기하라는 지인들도 있었는데 저는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보란듯이 멋지게 데뷔할 날만을 상상했죠.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앞으로 저에게 닥칠 악몽 같은 일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약을 처방받은 저는 처방전에 적힌 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약을 챙겨 먹었습니다. 저는 미국에 태어나고 자란 것을 큰 행운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미국의 의료기술은 전 세계 최고라고 자부할 만큼 뛰어났고 국가의 경제력도 최고였기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미국인들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는 아무런 걱정 없이 동네 근처 내과에서 진료를 보았던 것이죠. 동네 병원이라고 하지만 다른 국가의 병원들에 비하면 웬만한 대학병원 못지않다는 게 제 생각이었어요. 그렇게 약을 복용하면서 노래 연습을 열심히 했고 다시 제 생활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약을 먹은 지 2주 정도 되었는데도 저의 증상은 별다른 차도를 보이지 않았어요. 식사를 할 때마다 뭔가 매끄럽게 넘어가지 않고 불편한 느낌이 지속되었죠. 제가 다른 사람들처럼 음주를 즐긴다거나 매운 음식을 자주 먹는다거나 하는 거면 이해라도 하지만 전혀 그런 식습관이 없었기 때문에 납득이 힘들었죠. 제 목 상태가 그저 다른 사람들보다 약하게 태어났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제가 신뢰하는 미국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처방받은 약만 먹으면서 견디고 있었어요.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면 이 증상도 금방 사라질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의 믿음은 약해졌습니다. 2개월 동안 이 병원에서 식도염 약을 처방받아 복용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들이 심해졌죠. 증상의 차도가 없고 오히려 심해지자 저는 점점 불안한 마음이 커져갔습니다. 다니던 병원에서도 몇 개월 동안 차도가 없자 내시경 검사를 해보자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내시경 검사를 받았고 얼마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병원에서는 위염이라고 했습니다. 정확하게는 식도 쪽과 위쪽에 염증이 조금 있다는 소견이었죠. 그래서 해당 진료 내용을 바탕으로 약을 처방받고 복용을 꾸준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수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진단과 처방을 받았음에도 저의 증상은 전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죠. 이렇게 약을 오랜 시간 꾸준하게 먹어오고 병원도 다니고 있는데 증상이 나아질 기미가 없자 서서히 불안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혹시 큰 병이 아닐까 의심이 들기도 했죠. 요즘에도 계속 그래?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은데 이러다가 살이 더 빠져서 뼈밖에 안 남겠다. 지금 다니는 병원 말고 좀 더 상급 병원에 가보는 게 어때? 원래 병원은 한 군데만 다니는 게 아니야. 오진이 있을 수도 있어. 제 남자친구는 식도 이물감 때문에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점점 제가 야위어 가자 다른 병원에서 검진을 받아볼 것을 권유했어요.
그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고 저 또한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던 터라 남자친구와 미국 내 다른 상급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상급 병원에서도 내시경 검사를 받았고 저는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도 식도와 위쪽에 염증이 있다는 소견만을 받았죠. 분명 큰 병이 아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할 법도 한데 저는 전혀 안도감이 들지 않았어요. 증상은 호전되지 않았고 다니는 병원마다 큰 문제 없다는 염증 소견만 받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상급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만큼 이 병원에서 주는 약은 효과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전에 다니던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과는 다른 약이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믿음을 가지고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처방약을 꾸준히 복용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후 저의 증상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규칙적인 식습관을 하고 계신 거 맞지요? 이상하군요. 환자분께서 겪고 있는 증상은 연하곤란이라고 하는데 삼킴장애라고도 하는 이 증상은 음식물이 구강에서 식도로 넘어가는 과정에 문제가 생겨서 음식을 원활하게 혹은 완전히 섭취할 수 없는 증상을 삼킴장애라고도 하는 이 증상은 음식물이 구강에서 식도로 넘어가는 과정에 문제가 생겨서 음식을 원활하게 혹은 완전히 섭취할 수 없는 증상을 말합니다. 환자분 식도나 위쪽의 염증은 어느 정도 가라앉은 것 같은데 증상이 심해지신다니 이것이 심리적인 문제일 수도 있으니 조금만 더 경과를 지켜보시죠. 다시 찾은 상급 병원에서는 염증은 좋아지고 있으니 마음을 편하게 먹고 경과를 지켜보자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별 소득 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던 와중이었습니다. 저는 연하곤란 증상이 더욱 심해져서 음식물을 삼키는 게 고통스럽고 웬만한 음식은 먹다가 넘기지를 못하고 숨이 막혀오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다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여 변기를 붙잡고 먹은 것을 개어내는 일이 일상이 되어가고 있었죠. 심지어 화장실에서 큰 일을 보면 검은색 변을 보는 일도 많았습니다. 이때는 전혀 알지 못했죠. 이것이 소화기에서 출혈이 발생한 증거라는 것을요. 저는 어리석게도 제가 먹은 것 중에서 검은색이 있구나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저의 몸 상태가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자 한국인 남자친구는 심각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스텔라, 이러지 말고 우리 한국 병원에 가보자. 네가 미국 병원을 맹신한다는 걸 잘 알지만 한국의 의료 기술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 있어. 한국 병원을 믿지 못하겠다면 나를 믿고 속는 셈 치고 한번 가보자. 너 이러다가 큰일 날 것 같아. 한국 병원을 믿지 못하겠다면 나를 믿고 속는 셈 치고 한번 가보자. 너 이러다가 큰일 날 것 같아. 저는 한국 병원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단지 미국 병원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이 있을 뿐이었죠. 사실 한국이라는 나라는 남자친구를 통해 처음 알게 되었어요. 개발도상국이던 나라가 불과 50년 만에 선진국으로 지위가 바뀔 정도로 기적적인 나라라고요. 문화 강국에다가 치안도 좋고 사람들의 인심까지 좋은 나라라고 들어왔는데 늘 한번 경험해보고 싶은 나라였죠. 이번 기회에 한국 여행을 가는 셈치고 남자친구와 한국의 병원에 방문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길 정도가 되어서야 한국 병원을 찾게 되었죠. 한국 병원에서는 미국 병원에서 받았던 내시경 검사 외에도 조직 검사와 여러 가지 추가 검사들도 받았어요. 얼마 후 검사 결과를 전해 들은 저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스텔라 씨, 그동안 많이 힘드셨겠는데요? 보시다시피 식도에서 출혈이 심하고 청록색으로 보이는 이 부분들은 염증들입니다. 스텔라 씨, 그동안 많이 힘드셨겠는데요? 보시다시피 식도에서 출혈이 심하고 청록색으로 보이는 이 부분들은 염증들입니다. 아주 많이 보이네요. 지금 내시경상으로 봤을 때는 식도 이완 불능증이 의심됩니다. 일단 수술 일정부터 잡고 조직 검사 결과를 한번 기다려보시죠. 한국 의사 선생님이 정확한 병명을 이야기해 주시며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셨는데 왠지 신뢰가 갔습니다. 몸 상태가 좋지 않다는 소견이었고 수술을 해야 한다는 말이었지만 그동안 제대로 된 병명조차 듣지 못했던 저는 오히려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원인을 알았으니 이제는 치료에만 집중하면 되었으니까요. 이런 생각이 들자 몸도 한결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죠. 그렇게 저는 마음 편하게 수술 날짜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날벼락 같은 소식이 들려왔죠. 갑작스럽게 보호자와 함께 조직 검사 결과를 들으러 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굳이 보호자와 같이 오라는 말에 불안감이 엄습했죠. 영문도 알지 못한 채 찾아간 저는 그 자리에서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스텔라 씨 조직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스텔라 씨의 몸속에서 암세포가 발견되었습니다.
스텔라 씨 조직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스텔라 씨의 몸속에서 암세포가 발견되었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 위식 도저파푸암 사기입니다. 문제는 위랑식도 외에도 부신이 나간 복막과 콩팥 그리고 폐까지 전이가 되고 있는 전이성 암이라는 점입니다. 전이가 너무 심해서 수술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현재는 항암 치료로 암을 줄이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시지는 마시고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으니 마음 굳게 먹으시고 치료받으시죠. 저는 한국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그대로 얼어붙어 아무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가수가 되기 위해 디귿비읍도 피지 않고 술도 거의 먹지 않고 매운 음식도 먹지 않는 저에게 왜 이런 병이 생긴 것인지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후회하거나 원망을 해봐야 아무 소용 없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한국 병원에서 암과의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마음을 최대한 비우고 제 몸을 다스리고 회복하는 데 집중했죠. 처음 와보는 생소한 나라였음에도 한국에서의 생활은 꽤 행복했습니다. 병실에 있는 다른 환자분들도 저와 비슷한 암에 걸린 환자도 있었는데 그분들은 늘 긍정적이고 밝은 모습으로 병원 생활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모습에서 저도 밝은 에너지를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사실 한국에서 항암 치료를 받으며 제가 만약 미국이 아니라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랐다면 제 몸 상태가 이 지경이 되는 것은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지금은 어느덧 항암 치료를 시작한 지 8개월이 흘렀네요. 8차 항암까지 왔죠. 아직까지 이 병마와의 싸움이 어떻게 끝이 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아직까지는 희망이 있다는 사실이죠. 한 줄기 희망이라도 있다면 저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겁니다. 그게 제가 한국에서 배운 긍정의 힘이에요. 만약 여러분들 중에 평소에 없던 신체적 증상이 한 달 이상 지속된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상급병원 여러 곳을 방문하세요. 절대 한 군데만 들리지 마시고 여러 군데를 다니시고 검사를 받아보세요. 뭘 그렇게까지 하느냐고 생각드실지도 모르지만 이 검사로 혹시 모를 큰 질병을 미리 발견할 수 있다면 전혀 아까운 시간과 노력이 아닐 테니까요.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미국인 스텔라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멋진 꿈을 꾸더라도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인 것 같습니다. 꿈을 위해 건강을 혹사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만큼은 자신의 건강을 돌아보며 챙길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항암 치료 받고 않게 되신 분들도 많으니 꼭 건강하게 태어나시기 바랍니다.